묘삼의 휴면이라는 것은 그 1년 동안 충분히 이제 성장한 인삼이 이제 다음의 성장을 위해서 휴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제 싹이 나서 어,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 이제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했고 올해 성장할 거는 이미 끝이 났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일을 열심히 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내년을 위해서 이제 휴식을 취한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휴면입니다. 물론 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휴면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이제 잠을 자는 것, 겨울 잠을 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뭐 활동 후에 꼭 잠을 자야 되는 거하고 같이 인삼도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다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겨울잠, 즉 휴면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이제 다음날 생활하기 힘든 것과 같이 인삼 역시 이제 충분한 휴면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다음 생육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기존 노지 재배 인삼의 경우에는 이제 겨울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 휴면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자연스럽게 낙엽이 지고 이제 저온에 감응을 해서 내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내두가 만들어진 인삼이 그 흙 속에서 1년 겨울을 나고 그리고 다음에 봄에 내두에서 싹이 나서 다시 1년이 성장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만은 인삼 수경 재배는 이제 인삼 재배가 1년 연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휴면을 겨울과 같은 이제 환경의 저온 저장고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온 저장고에서 겨울과 같은 온도와 습도로 이제 묘삼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휴면 처리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의 좌측에 있는 휴면 기간에 따른 생육 상태를 보시면 휴면이 왜 꼭 필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삼 사진 아래 이제 날짜는 저온 저장고에서 휴면 처리를 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면 처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수경 재배에 들어갔을 때 생육 상태가 이제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0일 이후에는 거의 생육 상태가 비슷합니다만은 그 가을 묘삼을 저장을 해서 장기 저장하는 것처럼 사실 그 가을 묘삼을 가져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면을 하면 이 휴면 기간을 계속 그 연장을 해서 장기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 정도 그러니까 11월, 12월, 뭐 1월, 2월 뭐 요 정도 해서 한 3개월 정도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상으로 저장을 하면 사실 가장 좋은 상태의 수경인삼을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휴면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 앞서 언급한 것하고 같이 저온 저장고를 이용해서 겨울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만 그 묘삼이 적응할 수 있도록 늦가을에서 한겨울로 서서히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온도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의 특허 청정수산 및 인삼잎 생산 방법에 보면 가을 묘삼은 체내에 이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갑자기 저장 온도를 낮추면 이제 얼어가지고 이제 녹으면서 썩는다든가 하는 동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 3일마다 뭐 1도씩 낮추는 것처럼 단계별로 온도를 천천히 낮춰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동면을 할 때도 그러니까 동면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적응을 위해서 온도를 천천히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말 가을 묘삼을 수확을 하면 이제 일단 한 5도에서 6도 온도에서 약 2주 정도 예비 냉각을 하면서 이제 저온 저장고에서 저장을 하고요. 예비 냉각이 끝난 후에는 이제 1단계로 한 1도에서 3도 정도로 2주간, 그리고 2단계로 0도에서 2주간, 3단계로 마이너스 2도에서 3도로
온도로 설정을 해서 장기 저장을 해줍니다만은,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예비 저장이 끝나면 이제 따로 단계별 저장하기보다는 매 3일마다 한 1도씩 정도 낮춰져 가지고 최종 설정 값이 한 -3도에 이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묘삼의 휴면 처리를 위한 저장 방법은 농촌진흥청 특허 청정수산 및 인삼잎 생산 방법에 스티로폼 박스나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에 펄라이트 가는 입도, 가는 입도라는 것은 입자가 아주 작은 펄라이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미큘라이트를 매체로 해서 습윤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가을 묘삼을 이제 휴면을 위한 보관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먼저 묘삼이 준비되면 이제 상자를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눕혀 놓고 버미큘라이트를 바닥에다가 한 3cm 정도 깔아줍니다. 물론 이제 펄라이트나 이제 다른 것들을 사용해도 됩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사용해 본 그 자재들 중에서 버미큘라이트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서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버미큘라이트 위로 묘삼의 뿌리는 상자 바닥 쪽으로 두고 내두는 상자 위쪽으로 해가지고 사진과 같이 이제 펴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버미큘라이트를 3cm 정도 덮고 다시 그 위에다가 묘삼을 갖다는 뿌리는 상자 바닥 쪽으로 내두는 상자 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놓고, 이런 식으로 버미큘라이트를 3cm 깔고 그 위에 묘삼을 놓고 다시 버미큘라이트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자를 하나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자를 바르게 다 채워지고 나면 이 상자를 바르게 채운 후에 내두가 보이는 표면에다가 1cm 정도 버미큘라이트를 덮어서 비닐을 덮고 포장을 하면 휴면 보관을 위한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된 상자는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비 냉각을 하고 1도씩 계속 3일 단위로 내린다든가 아니면 단계별로 내린다든가 해서 겨울 온도까지 가면 장기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묘삼의 좋은 저장 시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보면, 사실은 이제 묘삼은 이제 올해 이제 3월에서 다음에 2월까지 생산할 물량을 이제 전해에 11월에 구입하는 가을 묘삼을 한 70%, 올해 2월에 구입하는 묘삼을 한 30% 수준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묘삼은 사실은 장기 저장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어찌됐든 수확을 하면 성장을 갖다 멈추기 때문에 그 중량이 좀 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 묘삼들이 성장이 좀 저해되는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을 묘삼을 한 70% 정도 하고, 그럼 겨울 나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성장을 한 봄 묘삼을 한 30% 정도 해서 봄 묘삼을 좀 우량한 봄 묘삼으로 먼저 심고 간단하게 순화를 해서 심고, 그리고 그거를 한 3월에서 6월 정도까지만 사용한 후에 장기 저장한 가을 묘삼을 가져다가 7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사용하면 가장 적당한 생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두 번째는 휴면 처리를 위한 보관 상자를 준비할 때 보통 보면은 한 번에 큰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작은 박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묘삼이 보통 채 단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750g을 한 채라고 하는데요. 이 채 단위에 들어가는 게 보통 0.8g 기준으로 하면 800종에서 1000종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대량으로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휴면을 장기 보관하던 것을 꺼내 가지고 반쯤 꺼내서 쓰고 다시 장기 보관한다, 이렇게 되면 봄묘삼처럼 장기 보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박스로 해서 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묘삼 자체가 흙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세척을 하고 정밀하게 관리를 해도 결국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오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패나 오염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 박스에 있으면 그런 부패나 오염된 것이 작은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개에 크게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박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묘삼 저장 시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묘삼 수경 재배, 인삼을 수경 재배를 하면 수경 재배는 이제 포트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묘삼의 수량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냥 묘삼을 수량에 딱 맞춰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는데 보통 이게 묘삼을 구매를 하면 이제 우리가 선별을 한 2번 하거든요. 그럼 2번 하는 선별 과정에 또 탈락하는 애들도 있고 또 이게 장기 보관 과정에서 부패나 병해로 이제 죽는 애들도 있고요. 또 재배 과정에서 이제 초기에 뭐 여러 가지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죽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여유분을 많이 좀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